안녕하세요, 준비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복 점포에 대해서 실제로 회사가 보복성으로 점포를 오픈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근무했을 때도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인터넷에서도 봤었고 실제 상담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저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실제로 회사가 보복 점포를 하는지. 실제로 있다고는 들었지만 제가 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도 선배들한테 이제 물어보긴 했었는데, 이 보복 점포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G1 타입으로 계약했을 때죠. 여러분들이 보증금, 권리금, 월세를 다 지급하는 타입, 또는 뭐 G2, 3도 가능할 수 있긴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내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령 G1 타입을 재계약 시점에 계약을 안 하고 다른 편의점으로 갈아탔을 때, 그러면 회사에서는 약간 좀 괘씸하다고 느껴서 담배가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맞은편 쪽에다가 편의점을 오픈하느냐. 제가 그렇게 오픈하는 점포를 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물론 회사 입장에서 괘씸하다고 느낄 수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계약이 끝나서 다른 편의점으로 갈아타는 거는 그분의 자유이기 때문에 회사가 그걸 가지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맞은편에다 보복 점포를 출점할 이유도 사실은 없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는 없는데, 제가 실제로 하나 목격한 점포가 있긴 해요. 제 담당 점포는 아닌데 제가 그 당시에 신촌을 자주 갔었거든요. 그래서 신촌을 갔을 때 저 자리는 정말 매출이 잘 나오겠다 싶었던 자리가 있어요. 그 모텔촌과 뭔가 이렇게 대학가 이제 앞쪽에 같이 이제 그 모텔촌에 이제 술집까지 끼고 있는 상권이었는데 저긴 되게 장사가 잘 되겠네 싶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회사 들어가서 그 점포 매출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왜냐면 이제 OFC나 RFC는 자기 담당 점포 외의 매출은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제 업무 특성상 전국에 있는 그 GS25 편의점 매출과 정산표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편의점을 이제 검색해 봤죠.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에 K타입, 지금으로 치면 G2 타입이요. 예, 전대보증금을 이제 하는 그 타입이었는데 한 달에 정산금이 1,00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하구나, 역시나 매출이 잘 나오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점포가 미니스톱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약간 좀 생뚱맞긴 했죠. 갑자기 왜 미니스톱? 이제 건물주가 계약을 안 했나 싶었는데 점주님이 똑같았어요. 그 운영하시는. 왜냐면 제가 그 편의점도 자주 갔었거든요. 그쪽에 찜질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어디 점포인지 대충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점포 경영님이 안 바뀐 걸 보고 이런 케이스는 거의 하나죠. 이제 그 K타입, G2 타입 같은 경우에는 회사랑 건물주랑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차 계약한 그 점포를 다시 점주랑 전대차 계약서를 쓰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점주님이 건물주하고 이제 소위 말해서 약을 쳤다는 거죠. 이거 회사랑 계약 끝나면 저랑 임대차 계약서 뭐 쓰시죠. 뭐 월세는 이 정도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가령 기존에 300에 주고 있는 거 350 드릴 테니까 저랑 임대차 계약서 쓰시자고. 그럼 건물주 입장에서는 뭐 딱히 손해보는 입장이 아니니까 그래 하고 그냥 썼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케이스 있을 때 회사에 말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쪽 이제 진행 상황을 이제 대충 유추해 보건데, 아마 그 점주님이 건물주랑 계약을 해서 임차권을 이제 가져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GS랑 계약을 종료되고 끝내고 미니스톱이랑 G1 타입으로 이제 1 타입으로 계약을 하신 거죠. 본인이 더 수익성을 많이 가져가는 거. 그러면은 기존보다 어쨌든 수익금이 훨씬 올라가긴 하겠죠. 퍼센테이지가 다르니까. 자, 그러면 이때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분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죠. 물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회사에서 어쨌든 좋은 점포를 소개를 해서 이분한테 많은 수익을 안겨드렸었는데 이분이 건물주랑 작업을 해서 임차권을 뺏어간 케이스니까 어쨌든 경쟁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좀 괘씸하게 볼 수도 있긴 하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민스톱으로 바꿔버렸으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그 맞은편에 되게 조그만하게 GS 편의점 하나가 오픈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담배를 사려고 물어봤더니 역시나 담배권이 안 나왔던 거죠. 담배권 없이 오픈한 점포.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딱 보호복 점포죠. 물론 그거를 담배권을 포기하면서까지 회사가 오픈한 게 그래도 수익이 나오는 점포 앞이니까 수익을 반으로 가르더라도 어느 정도 좀 나오겠다라고 판단을 한 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너무 생뚱맞게 그 맞은편에 바로 점포를 오픈하더라고요. 그럼 어쨌든 매출은 뺏기겠죠. 기존 이제 그 미니스톱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회사가 역시 대기업이 내가 계약 다 끝내고 나간 건데 앞에다가 저런 식으로 담배권도 없는데 그냥 점포 오픈했다. 보복 점포다. 악덕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고,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좋은 점포 소개해서 한 달 정상금 1,000만 원 넘게 가져가는 점포 해드렸는데 계약 끝나자마자 건물주랑 작업해서 미니스토어로 바꿔버렸다.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어쨌든 약간 좀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이런 쪽에서는 약간 회사 편이긴 해요. 그 입장에서는 약간 좀 그렇죠. 그래도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GS가 그렇게 보복 점포한 것도, 점포를 출점한 것도 사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담배권 포기하고 그냥 오픈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렇게 안 좋게 이제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것 같고,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그렇게 뭐 이제 편의점이 바뀌었다고 해서 회사가 수익성이 안 나는데 강제로 이제 오픈하는 케이스를 이제 본 적은 없어요. 제 담당권에서는. 그리고 이제 제가 선배님한테 물어봤을 때도, 야, 그럼 괘씸해서 오픈할 수 있지. 근데 회사가 그래도 수익을 내려고 하는 입장에서 어쨌든 그 점포를 운영할 사람도 필요한 거고, 경영진님. 매출이 안 나오는데 무턱대고 그렇게 보복 점포로 가겠냐.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 들어보니까 좀 일리가 있죠. 어쨌든 그 점포도 어떤 경영진님이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매출이 뭐 200 나오는 점포였다면 앞에 오픈했을 때 나눠봤자 정말 100 또는 뭐 80만원, 120만원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수익을 보고 오픈하실 점주님은 없으니까. 또 회사 입장에서도 그런 경영진님을 모집하기도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는 존재는 했지만 일상적인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 하냐, 내가 아는 사람 근처에 그 편의점 하는데 그렇게 보복 점포로 한 대가 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도 있어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는 아니다. 그리고 저도 실제로 본 적도 있다. 다만 드문 케이스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랑 회사 측에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같은 사건임에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 다르게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 이제 여러분들은 편의점 카페나 이런 데 운영하는 이제 카페 또는 이제 지인분들 통해서 얘기를 들으시는 거고, 그리고 그 들었을 때는 똑같아요. 점주님들도 철저하게 점주님 위주 마인드예요. 회사 입장 고려 안 하고 무조건 회사는 돈이 많아. 너네는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 양보해야지. 약간 이런 마인드예요. 합리적인 생각의 어떤 결과물이 도출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면은. 그리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회사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결과를 내고 경영주님의 수익도 챙기고 회사의 수익도 챙기는 어떤 구조라고 하긴 하지만, 되게 그런 행정 절차 그런 걸 서류 이제 페이퍼 업무를 하다 보면 이분의 어떤 정말 안타까운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묻히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래서 되게 내가 담당자로 이제 볼 때 회사가 좀 더 이런 부분이 양보해 주지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갈등들이 이제 생기긴 하는데, 어쨌든 저는 그 회사원의 시각에서 여러분들에게 회사는 이런 입장이었을 거다라는 관점으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회사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회사에 그렇게 좋은 기억을 가지고 퇴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회사 편을 들 이유도 없고, 그리고 지금 뭐 편의점 관련된 업종에 이제 몸을 담그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회사원으로서 바라보는 시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점주님의 이득만 챙기는 어떤 그런 시점으로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회사랑은 협상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중간 지점에 이제 타협점을 찾아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그런 부분을 이제 상담해 드리고 있는 터라서, 어쨌든 뭐 말이 뭐 주저리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긴 한데, 보복 점포에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너무 큰 오해를 하시거나 회사가 너무 대기업이니까 그렇게 손해를 감수하고도 그렇게
여러분들의 영역에 탁 들어와서 손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 점포 죽이기 형태로 뭐 가지 않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모든 편의점이 그렇다는 거 아니고 제가 적어도 다닌 GS 리테일에서는 GS25는 그러진 않았던 것 같다라는 이제 입장입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또 편의점 관련된 내용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